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장희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오후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의 일부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고 큰 상처만 남기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이 당사자가 밝힌 불출마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현실성, 가변성 등을 살아 꿈틀이는 생물에 비유한 말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때 자주 쓰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갑작스런 대선 불출마 선언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라는 문장 하나로 과연 해명이 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지사 연결해서 반 전 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 등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깊이 있는 진단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첫날이었던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이 열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해 오셨던 뉴스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반기문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전까지만 해도 각 당의 지도부하고 정상적으로 면담도 갖고 심지어 이 핵심 측근들도 잘 몰랐다 그러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주도해서 정치교체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 네.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 사무총장 경험,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 위기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로서 이종훈 박사의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래도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라면 우리나라 이끌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 스스로 밝혔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너무 이 비판에 좀 취약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판 내성 부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자괴감을 벌써 느끼셨다. 네. 그렇죠. 뭐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스스로 밝힌 불출마 이유가 또 상당히 좀 듣기 좀 난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 명분이 실종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자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기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XX 이런 표현도 쓰셨죠. 하셨었죠. 네. 그러면서 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10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 그런데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이기주의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 네. 정리하자면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죠. 네.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상일 의원 그 전 의원이랑 전화 인터뷰하면서 반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개헌협의체. 다시 말하면 친문 빼고 우리끼리 좀 모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하셨었는데 각 당에서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처도 함께 입으신 걸까요? 그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달 31일에 개헌에 동의하는 정당, 정파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협의체 구성을 하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제안 전에 그 주요 대권 주자들 쭉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쪽의 반응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곧바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이 어긋났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주요 정당들 반응이 좀 아주 좀 심한 경우에는 예. 맹비난한 쪽도 있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든가 뭐 바른정당 심지어 바른정당조차도 조금 그 난색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역시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닌가. 대선 불출마 결정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지지율 급락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던데요. 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지금 조사 결과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게 되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해서 예. 30%대로 좀 올라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 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15% 전후한 그리고 심지어 뭐 한 13%까지 떨어진 이런 예. 것까지 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면 거의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마 이것도 그 국민 반응이 본인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는 이런 것이어서 이것도 역시 좀 상처를 좀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 많은 그 발언들이 살짝 언론에서 도마에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죠. 그중에 부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초반에 그 돈이 없어서 약간 이런 표현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선거자금하고도 또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 부분 역시 왜곡된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대선 주자 누구든 그러니까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적지 않은 돈이 또 들어가는 이런 네. 상황이고 반 전 총장이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17일이었죠. 기자들하고 치킨 간담회를 하던 중에 정치 경험도 없는데 상당히 빡빡하게 시작하고 있다. 조직과 돈은 아예 해보지 않아서 잘 못한다. 뭐 그래서 마치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뭐 어디인가로 좀 입당을 할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입당을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진 이런 네. 상황이 됐고 캠프 사무실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래서 독자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급변침을 하신 거죠. 네.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어차피 뭐 불출마하기로 선언하신 분이라면 이제 후보 등록에서 후보 중에 이제 거론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남은 대선 주자 중에 누가 과연 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 여기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1차적으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예, 뭐 예. 말이 되는 얘기죠. 보수 쪽 후보자에게 좀 더 유리한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다른 보수 후보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주식 거래를 보게 되면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최대 수혜자로 시장에서 3시 반에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그때면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그렇죠. 시간 외로 거래가 될 때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찌됐건 반 전 총장이 중도 보수를 예. 좀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 수혜가 돌아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민주당 내에서 우양우 노선을 계속 걸어온 안희정 충남지사 특히 이 충청권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혜를 좀 입을 거다. 사실은 이건 좀 며칠 좀 지나봐야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